이번 강좌는 시각장애인 재활훈련의 이해입니다. 이번 강좌의 강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재활훈련의 영역과 재활팀 구성에 대해 이해한다. 둘째, 시각장애인 재활평가의 과정을 알고 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재활계획서를 작성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한다입니다. 이번 강좌를 마치면 재활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재활계획서를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재활훈련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활훈련이란 잔존시각이나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안적인 기술과 방법을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시각재활훈련, 개인적응훈련, 맹적응훈련, 자립생활 서비스, 시각재활 서비스, 기초재활교육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기관에 따라 재활훈련 영역에 차이가 있으나 아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으로 점자와 묵자의 읽기, 쓰기 등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보행 영역으로 실내보행기술, 실외보행기술, 대중교통 이용기술 등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 영역으로 건강과 안전, 의생활, 식생활, 가정생활 등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보조공학 영역으로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컴퓨터 기초 활용 등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저시력 영역으로 저시력기구 사용법, 시각활용 기술 훈련 등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응 영역으로 사회적 기술, 여가기술, 자기옹호기술, 실명적응 상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재활팀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재활상담 전문가, 보행 전문가, 일상생활훈련 전문가, 저시력 전문가, 보조공학 전문가, 직업재활 전문가, 여가 및 스포츠 전문가 등 4명에서 6명 정도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훈련의 질과 성과는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에 좌우되므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시각장애 재활 전문가를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에서 양성하여 현장에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시각장애인 재활훈련의 질과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대학에서 시각장애 재활치료사, 보행 전문가, 저시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세계 대학에서 시각장애 재활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활평가의 목적과 재활평가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재활훈련 및 지원이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활평가는 재활상담사의 주도하에 재활팀에 의해 진행되며 보행, 저시력, 일상생활, 보조공학 분야의 전문가에게 심층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활평가는 개인 기록 철검토, 면담평가, 재활 영역별 직접 수행 관찰평가, 표준화된 재활 검사 도구를 활용한 평가 순으로 진행합니다. 궁극적으로 재활평가 자료 분석의 기초에서 개인별 재활계획서를 수립하게 됩니다.
내담자의 개인 기록철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담자의 이전 검사 기록 및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요약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전 기록을 활용할 때는 자료의 작성 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최근 자료로 갱신해야 합니다. 개인 기록철 검토에 기초해서 면담 평가를 실시하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기록철 요약보고서 예시를 살펴보면 병력 및 시각장애로 질병, 당뇨, 안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녹내장, 시각장애 1급, 우한 0.01, 자안 안전수동, 시야 우한 20도, 자안 5도 등으로 적습니다. 직업력으로 직업, 건설직 공무원, 근무기간 15년 등으로 적습니다. 생활환경으로 결혼, 유무, 결혼, 자녀, 일남 일녀, 거주지, 안산시, 우산동 등으로 적습니다. 재활훈련 경력으로 재활훈련 받은 적이 없음, 보조기구, 의료기관에서 확대경을 처방받아 사용함 등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면담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담평가 목적은 면담평가를 통해 개인 기록철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시각장애로 인한 일상 및 직업활동에서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 과정에서 기관의 재활훈련 및 지원 사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면담 평가를 할 때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담자마다 생활환경 등의 차이로 인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표출하는 독특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을 중간에 가로막지 말고 질문에 대한 충분한 응답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면담 시에 시각장애인의 말투, 표정 등을 통해 심리적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면담으로 시작하여 점차 재활 영역별로 훈련의 필요성과 지원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구조화된 면담의 경우 질문 목록을 준비해 놓아야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 평가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시각장애 정도는 어떻습니까? 안질환은 무엇이고 현재 어떤가요?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나요? 등에 대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묻고 답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영역의 구조화된 면담 질문에는 시각장애 이전에 어떤 종류의 책들을 즐겨 읽었습니까? 현재 읽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편물, 세금고지서 등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편지나 메모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화면 내용을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역의 구조화된 면담 질문으로 면도하기, 화장하기, 머리 손질 등 개인 유생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옷을 분류, 선택,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TV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 차리거나 요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집안 청소를 하거나 가사용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트나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행 영역의 구조화된 면담 질문으로 집에서 돌아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친숙한 실외 장소에서 혼자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역사회의 낯선 곳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내외 표지판, 안내판, 간판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적응 영역의 구조화된 면담 질문으로 시각장애 발생 이전에 어떤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하였습니까? 현재 어떤 종류의 여가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싶은 여가 및 취미 활동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시각장애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까? 장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시각장애로 인해 우울하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감정을 자주 느낍니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담평가 이후 보다 전문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보행, 일상생활, 의사소통, 저시력, 보조공학 등 재활 영역 전문가에게 심층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실명적응, 우울증과 관련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심리평가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활 영역별 직접 관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활 상담사 또는 재활 영역별 전문가가 내담자의 생활 환경에서 일상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여 어떠한 활동과 과제에 어려움이 있는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면담 평가 과정에서 진술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찰 평가 장소는 저시력인의 대표적인 일상활동과 과제를 선정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일상활동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커피 한 잔 타주시겠어요? 와 같이 의도적으로 특정 활동을 수행해 보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화된 검사 도구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표준화된 검사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검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실명 이후 정서적으로 자주 우울한 감정이 생긴다고 말한다면 우울이나 정서불안이나 장애 수용과 관련된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 시각장애인용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부족하고 일부 심리검사나 직업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용으로 개발된 검사 도구를 사용할 때는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하여 검사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울이나 불안 관련 척도 검사는 지필식 검사이고 속도 제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검사입니다. 직업 관련 검사 도구에는 CVS, 자기개념 검사, 장애인 구직욕구 진단 검사, 취업 준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시각장애인 고용준비도 검사 도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재활평가에 따른 개인별 재활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별 재활계획서를 작성하여 실행할 때 내담자의 재활훈련 만족도와 성과가 높게 나타납니다. 개인별 재활계획서는 재활상담사의 주도하에 재활팀이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함께 작성합니다. 내담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내담자의 재활 목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목표 중심으로 단기 재활훈련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재활계획서일수록 내담자의 성실한 훈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재활 목표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매일 의무적으로 하는 활동과 관련된 목표인가, 자주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된 목표인가, 내담자, 가족의 요구가 높은 활동과 관련된 목표인가, 직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활동과 관련된 목표인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재활계획서 견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활훈련 목표로 먼저 의사소통 영역은 데이지 플레이어 기기를 통해 음성 도서를 읽는다. 디지털 녹음기로 간단한 메모를 한다. 훈련 기간은 3월 25일부터 28일 총 6시간이고 훈련 장소는 정보화 사업장으로 기록합니다. 일상생활 영역으로 혼자서 면도나 머리 손질을 한다. 옷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혼자서 간단한 요리를 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12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훈련 장소는 일상생활 훈련실과 내담자의 집을 방문하여 훈련한다 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시각장애인용 요리 용구를 구입하여 지원한다. 비용은 3만 원 정도가 들고 주택개조 사업으로 부엌을 고대비 환경으로 수정, 비용으로 15만 원이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재활 계획은 내담자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고 내담자는 위 재활 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재활 상담사와 내담자 모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 목표가 결정이 되면 재활 영역별 세부 훈련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부 훈련 계획서는 해당 영역의 재활 전문가나 담당 직원이 작성합니다. 일상생활 훈련 영역의 훈련 계획서 견본을 살펴보겠습니다. 훈련 목표로 1. 혼자서 면도와 머리 손질을 한다. 훈련 목표 2로 옷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한다. 훈련 목표 2의 하위 목표를 갖다가 상세하게 적습니다. 옷을 모양과 질감에 따라 분류한다. 가정에서 훈련하고 훈련 시간은 2시간. 의류 촉각 표시를 적절히 사용한다. 훈련 장소는 가정, 훈련 시간은 1시간. 3. 옷을 종류와 색에 따라 옷장에 정리한다. 훈련 장소는 가정, 훈련 시간은 2시간. 훈련 목표 3. 혼자서 간단한 요리를 한다. 하위 목표로 양념통과 식기류를 구분, 활용한다. 훈련 장소는 가정, 훈련 시간은 2시간. 식재료를 다듬고 분류하여 보관한다. 훈련 장소는 가정, 훈련 시간은 2시간.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밥솥을 사용한다. 훈련 장소는 가정, 훈련 시간은 2시간. 이렇게 세부 훈련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재활계획서가 모두 작성되면 재활훈련을 실시합니다. 재활훈련을 위해서는 훈련 계획서에 따라 매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활동은 과제 분석의 기초에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 분석은 특정 활동이나 과제의 수행 단계를 세분화하여 한 단계씩 설명, 시범 보인 후에 단계별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과제 분석 시에 특히 시각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세부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확인해서 대안적인 수행 방법이나 기술을 지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양념통을 사용하기,
활동을 과제 분석한다면 1. 필요한 양념통을 찾는다. 양념통 뚜껑을 연다. 필요한 양만큼 스푼으로 뜬다. 냄비에 양념을 넣는다. 양념통 뚜껑을 닫는다. 양념통을 원래 위치에 둔다. 등으로 세부 단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세 번째 단계가 시각을 많이 사용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필요한 양을 측정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 수업을 종료하기 직전에 학습한 기술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교육이나 추가 교육을 계획해야 합니다. 재활훈련 수업 계획서 견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양념통과 식기류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수업 자료는 점자, 촉각 스티커, 색깔 스티커, 모양이 다른 양념통, 분류 박스. 수업 활동으로 세부 활동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양념통 관리 방법. 활동에 대한 수업 주요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면 양념통 구분을 위한 다양한 표시 방법 알기, 점자나 촉각 스티커 부착하기, 색깔로 구분하기, 양념통을 모양으로 구분하기, 양념 종류에 따라 분류 박스에 보관하기, 내게 맞는 양념통 구분하기, 양념통 뚜껑에 다른 모양의 촉각 스티커를 붙인다. 양념통을 기름 종류, 조미료 종류에 따라 나눈다. 기름 종류는 노란색 분류 박스에, 조미료는 초록색 분류 박스에 넣어 보관한다. 식기류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 내용과 방법을 요약하여 적습니다. 세 번째, 양념통과 식기류 사용 및 정리 실습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양념통을 찾고 정리하기. 양념통의 이름을 듣고 꺼낸 후 제 위치에 다시 넣어 보세요 라고 일상생활 훈련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본인이 직접 수행해 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식기류 찾고 정리하기. 싱크대 아래에 꺼내놓은 식기류를 다시 분류한 후 제 위치에 정리해 보세요 라고 실습하는 활동입니다. 수업을 종료하기 전에 학습자의 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점수는 3점 독립적으로 수행, 2점 언어적 도움을 받아 수행, 1점 신체적 도움을 받아 수행, 0점 도움을 받아도 수행하기 어려움, 4가지 수준으로 채점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예를 들면 필요한 양념통을 찾는다, 양념통을 사용한 후 원 위치에 놓는다 등으로 상세화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평가 항목은 추가 연습이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수업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정리 단계입니다. 수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자기 주도적인 연습 과제를 과제로 부여하고 다음 수업을 안내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재활훈련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활훈련이 계획에 따라 모두 끝나면 보행, 일상생활 등 재활 영역별 목표에 모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 항목은 처음 재활 계획서에 있는 훈련 목표에 기초하여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내용으로 좀 더 구체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적인 수행 수준, 즉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훈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활훈련 최종평가 보고서 견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훈련 영역을 예로 보면 훈련 목표는 간단한 요리를 한다이고 평가 항목은 요리기구와 양념통을 찾아 사용한다. 합격.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인스턴트 음식을 데워 먹는다. 합격. 가스레인지에서 간단한 요리를 한다. 합격. 이렇게 평가 항목은 훈련 목표보다 조금 더 상세화할 수 있습니다. 보행 영역을 예로 보면 훈련 목표는 집 근처를 혼자서 이동한다. 평가 항목은 인도를 안전하게 이동한다.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넌다. 집과 마트 사이를 혼자서 이동한다. 모두 합격.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재활훈련은 잔존 시각이나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기술과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활훈련 영역에는 의사소통, 보행, 일상생활, 보조공학, 저시력, 사회적응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활평가는 개인 기록철 검토, 면담평가, 직접 관찰평가, 표준화 검사도구 평가 등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내담자별로 재활훈련에 대한 요구가 다르므로 개인별 재활계획서를 세워서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대학 수준에서 시각장애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각장애 재활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